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남진동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교육 격차가 어떻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디어 생태학자 맥루아는 미디어, 즉 매체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자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간 문명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 격차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다중복합 리터러시 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로 대표되는 전통적 문해력에 더하여 1997년에 정보통신 활용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도구 및 정보의 활용 역량을 넘어서 이제 멀티모달 방식에 의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복수형의 다중복합 리터러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배움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으며 그 중심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육 격차의 새로운 양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 양상으로 디지털 격차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기 및 환경의 보유 여부 등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문제를 넘어서 그 활용의 질적 차이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인터넷 강국답게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의 접근은 빠르게 해소된 편입니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의 수준은 일반인의 97%에 도달했지만 활용은 여전히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원의 질적 활용이 향후 교육 격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 2022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디지털 접근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업 활용도는 최하위권입니다. 학교 밖 자원의 접근은 세계 1위인데 수업 중 활용 점수는 OECD 평균 이하로 평가 참여국 중에서 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의 디지털화에 세계 최고와 최하가 공존한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의 질적 차이가 교육 격차의 결정적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제도 기반이 충분하지 못할 때 디지털 활용 격차의 폭과 양상은 학생 개인이 속한 집단, 특히 가정 배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작년에 수행된 교원 면담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디지털 활용도 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기존 학습 격차를 또 다른 형태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인 캠스 2023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수, 일반, 잠재, 지약, 치약 등 4가지 집단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7개 세부 영역에서 우수 집단은 모두 높고 치약 집단은 모두 낮습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집단별 계층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 영역 중 직접적인 학습적 활용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디지털 활용의 격차가 보다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료 활용, 탐색과 저장,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OECD 피사 2022 분석도 그와 같은 의미를 알려줍니다.
표사는 OECD 평균을 0점으로 표준하여 제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상위 집단은 수업 중 디지털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읽기 영역을 보면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0.4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학과 과학 과목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개인차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독립적으로 학생의 가정 배경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캠스 2023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전 영역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피사 2022 분석 결과를 보면 중등학생의 수업에서 디지털 활용도 역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의 예를 보면 상층 학생 2.5점, 하층 학생 1.9점으로 상하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의 형평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존의 격차 구조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문화자본 혹은 새로운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기존의 교육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또 다른 매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학습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내용은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는 22년에서 24년까지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은 교육적 대응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전적이고 학술적인 논의가 더 깊어지고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질문을 만들고 추론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타나는 증강 격차가 향후 AI 시대 교육 격차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교육 경험에서 단순한 양적 우세보다 질적 우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해 봅니다. 첫째, 교육과정 개혁입니다. 다중복합 리터러시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계하고 비판적으로 추론하고 AI 활용해서 윤리를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 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학교육과 모델의 구현입니다. 전통적인 문화 자본이 부모의 배경에 의해 세습된다면 디지털 문화 자본은 공공적으로 전유되고 분배될 수 있는 공적 자산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동료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가정 및 지역 세계가 연결되는 디지털 자본 순환의 거점으로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독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층적 진단 및 지원 체계의 정비입니다. 세대, 지역, 계층의 차이를 반영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맞춤형 진단 모형과 컨설팅 지원 체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공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여전히 불평등 완화와 공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 디지털 문명의 심화 속에서 우린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학교는 누굴 위해 왜 어떻게 존재하여야 하는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구는 작년에 수행될 때 기초연구 형태로 교육격차 구조라는 좀 거시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연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학교 공간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이전에도 교사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학교의 리더십, 학교의 문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학교 효과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학교의 실천적인 대응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브리프 원고에 충분히 담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별로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교사의 피드백이나 상호작용, 교사의 효능감에 따라서 각 상, 중, 하 집단마다 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이 강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그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학습 과정을 넘어서 학내에 교육 격차를 발생하는 재반의 요인들이 함께 탐구되고 통체적인 어떤 교육 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면담 인용 내용은 특정 교사, 특정 교과의 어떤 한정된 경험 사례는 아니고요.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39분의 교사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학업 역량과 디지털 활용 역량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어서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수업의 활용도는 2022년도에 수집된 OECD 피사의 측정 항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여기서 디지털 자원의 어떤 교사 활용도는 브리프 4쪽 상단에 있는 추후를 보시면 조사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항목 보시면은 탐구 기반 학습 활동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도, 또 교사 학습 지원이나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 중에서 활용도, 그리고 각 교과 수업에서 디지털 자원의 어떤 빈도와 같은 항목들을 바탕으로 학습적 활용도를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년도 그 최종 보고서 238쪽 이하에 있는 부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